네,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예, 오늘도 많은 한반도 관련한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는 여지껏 14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갖고선 지금 싸우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 한국을 둘러싸고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요. 합동 해상훈련도 좀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채널 615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민권연대 정책실장 김준성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미일 합동해상훈련에 대해서 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네. 예. 이번에 이제 태풍 때문에 이틀 연기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10일부터 미 칠함대 소속 조지 워싱턴호 항모 강습단이 와서 이제 한미일 해상 합동훈련이 시작됐는데요. 북한이 상당히 높은 수위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참가한 전력을 좀 보면요. 미국은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와 유도탄 순양함인 엔티텀호, 그다음에 유도탄 구축함인 프레블로호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지스함과 유도탄 순양함이 참가를 했고요. 일본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 항공모함급 지금 이 구축함이 참가를 했는데요. 항공모함형 호위함인 이세함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이 전단을 대대적으로 참가를 시키면서 실제 지금 한미일 해상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항공모함급 함정을 처음으로 참가를 시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일본의 이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같이 하는 합동 군사훈련에 자기 자위대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견하기 시작한 징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전쟁의 승전국이었던 미국이 패전국이었던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인정해주는 발언을 한 것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큰 쾌거이긴 한데 그렇죠. 거기서 일본에게 지배당했던 그 조선의 한쪽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집단자위권에 대해서 이 가타부타 얘기할 뭣도 없이 그냥 인정하는 모양새에 지금 훈련에 끌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정말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거의 인정한 듯한 언급도 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역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비판을 했는데요. 지난 5일과 7일 조평통 담화를 통해서 이번 군사훈련을 침략적 군사 모의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발적 사건이나 오판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사태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인민군 총참모부에서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 수 있는 작전 동원 태세를 지시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긴장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이제 북한이 이런 더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난 이제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이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 계획을 지금 구축을 했잖아요.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고 이거를 이제 공식 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 이제 진행되는 전쟁 훈련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면적인 이제 동북아에서의 이 대동북아 군사 전략,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을 하면서 일본의 레이더 기지를 이제 설치하고 MD를 구축하려는 이런 이제 시도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더욱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저는 8일날 태풍을 이유로 좀 미뤄지면서 좀 장기적으로 미뤄지길 바랬었는데 태풍이 오래 머물게 바랐다는 게 아니라 뭐 미국으로서도 안처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한국인들은 사실 조지 워싱턴호가 왔는지 와서 뭘 하는지 그리고 일본의 항공모함급이 처음으로 남의 앞바다에 와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국의 언론들은 다뤄주질 않아요. 자, 남북 관계는 역시나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그래서 자꾸 대통령 욕하지 말라며 네. 난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삐라가 뭐 삐라 뿌려진 내용을 보면 이거 뭐 가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서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러면서 서로 네. 먼저 욕했다고 그러는 상황이란 건데요. 네, 그래서 북한 국방위원회나 뭐 정책국 대변인 성명, 뭐 조평통 대변인 담화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최근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 남북 관계 발전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추진이라는 게 아예 삭제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북한에서는 남북 공동 선언을 백지화한 거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NLL 포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저는. 네. 그래서 이제 14선언 백지화가 시작됐다라는 비판도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통일 세력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이 개성공단에도 지금 여파가 막 미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9월 말쯤이죠.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이제 출입국 체류 분과위원회 회의가 지금 연기가 됐고, 통행통신 통관 이것도 지금 이제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개최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대표단 파견해서 개성공단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네, 계속 이게 이제 중단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이제 이 남한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의 그런 북한 지도부에 관련된 이런 뭐 악의적인 이 언론들 계속 내보내고 있고, 뭐 이 정부 이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남북 관계가 악화 일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블루유니언 반북 단체들이 삐라 또 날렸잖아요. 네. 예.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참 너무 질 떨어지는 아니 그런 그 전장들을. 종편 같은 경우는 그 삐라를 화면 가득히 해갖고 보여줘요. 이거 네. 무슨 그 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북한 사회에서는 그게 되게 충격적인 삐라거든요. 근데 한국 자본주의 그 반문화, 뒷거리 문화 여기서는 굉장히 흔한 거예요. 왜냐면 막 명함으로도 뿌려져 있고 막 온갖 찌라시로 막 차에 끼워져 있고 지나간 남자들한테 다 쥐어주는 그런 수준의 삐라랍시고, 그건 근데 사실 우리 사회의 망신입니다. 그런 삐라를 만들 수 있는 것도요. 그런 사회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것도 상상력도 다 경험에 근거하는 거고, 그 창조물도 다 자기 경험에 근거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 소문의 출처가 일본이잖아요. 네네. 일본 얼마나 이 추접한 사회입니까? 딱 일본 그죠? 야동 수준의 네. 삐라를 만들어서 그 만든 사람들 수준이 딱 나오는 거죠. 정말 그거를 네. 50만 장 정도를 뿌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랬습니다. 자, 북기 박근혜 대통령 역적으로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역적으로 불렀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네, 이 조선신보라고요. 이제 일본의 조총련 기간지죠. 뭐 남쪽에서 흔히 조총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판정.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를 지금 이제 7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권인지 그 성격을 규정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이유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서에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추진을 삭제시켜 버린 거. 그래서 실제 남북 공동선언을 폐기한 거를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날조하고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유신 독재로 회귀한 거. 이거를 두 번째 이유로 뽑았고요. 세 번째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 북한을 군사 정치 외교적으로 고립 압박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 기초노령연금 등 공약을 뒤집은 사기 정권이다. 그다음에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는 것 같다. 뭐 아무튼 이런 식의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이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제 이런 규정을 내렸다라는 이제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한국인들도 굉장히 다 좀 인정하는 이유들이긴 한데요. 이유들인데 이게 또 조선신보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또 이거 한국인들이
기초노령연금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종북이라고 또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한 거 아니다.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이 남북관계 발전 기본 계획이 사실상 NLL 포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한국인들도 이성적 합리적 생각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조선신보에서 쓴 거기 때문에 북과 똑같은 얘기를 함으로 따라서 국가보안법 고무찬양이다. 네. 이게 또 한국의 법논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높은 수위로 지금 비난을 네.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국가 원수를 역적으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더라도 되게 모욕이잖아요. 그것만큼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 있는가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라고 좀 봅니다. 네네. 근데 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권한 지 7개월 만에 판정이 내려진 것은 그래도 이명박 정권과 자기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죠. 아마 남북관계 물밑 접촉에서는 계속 이 기조를 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생각이 있다. 네. 이런 얘기 계속했고 예전에도 우리 만나지 않았냐. 그죠. 그거 네. 이제 북에서는 한번 만난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네네.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가 있었던 거죠. 네네. 네. 남재준 국정원장이 여야가 합의하면 남북 대화로 육성 파일까지도 까겠다. 네, 아주 다 까지 마시오. 정말 네. 상상을 초월한 정신 네. 나간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사건의 진위는 사실 간단합니다. 네. 뭐냐면 이제 검찰이 지금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 관료를 하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이 대화록을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그 대화록 완성본을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연 이제 참여정부 측 우리 인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삭제된 것이 대화록 완성본이 아니라 그냥 당시의 초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본은 이미 이 지금 이 이지원이랑 봉화 이지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초기 작성한 거를 이 삭제한 거는 그냥 실무적인 처리 과정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검찰의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거를 공개해라. 과연 삭제된 게 이 지금 초본인지 완성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을 공개하자라고 주장하니까 검찰은 공개하는 게 이제 법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후퇴하고 뭐 진영 장관이 항명을 하고 그다음에 최동훈 검찰총장도 지금 사표 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네. 상당히 위기에 몰렸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지금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내년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날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국면을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당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소위 이야기하는 6.15 세력을 완전히 거세시켜 버리려는 지금 이제 이런 의도로 지금 대화록을 계속 울거먹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남재준이 이야기한 대로 이 육성 파일까지 공개해 버린다면 사실 남북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성 파일이란 게 자기들의 무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남북 관계가 순조로워서 그 반통일 세력의 지지 기반이 흔들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 육성 파일을 까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갖고선 지금 정치를 하는 이 행위 자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이요. 그리고 이걸 결국은 까면 그 다음에 지지 기반이고 그 위에 뭐 사상 누각이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걸 명백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거 깐다는 것 자체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네네. 이제 뭐 외교적 상식도 없는 거고 예. 특히 이제 뭐 남북 관계는 외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민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예의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에 네. 대한 초보적 예의도 없는 거고 뭐 예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설득이 될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고요. 네. 그걸 까면 남북 관계가 파탄난다는 얘기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잘 나가던 남북 관계가 파탄나서 다시금 분단 체제가 공고화되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들이 서 있는 이 집안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국정원장이 최근에 이런 얘기도 했죠. 북한에 아까 잠깐 뭐 삐라 사건 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뭐 은하수 관현악단에 뭐 10명의 단원이 처형된 사실을 뭐 확인을 해줬습니다. 국정원장이. 네. 그런 이제 얘기를 막
공식적으로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거죠. 그날 굉장히 수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10월 8일 아닙니까? 10월 네. 8일 날 정보위 보고에서 남재준 씨가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영변이 그죠? 재가동되고 있다. 네. 이 얘기를. 뭐 일단 로켓도 지금 가동되고 있다. 채널 6기로 왜 안 보냔 말이죠. 네. 채널 6기로 지금 8월 달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북이 이미 하겠다고 했고 이미 수증기도 나오고 있었고 근데 이제 10월 달에 와서 재가동 된다라고 얘기한 거고 또 북의 뭐 그 완전 해외 찌라시들이 하는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들 처형 됐네 마네 처형 이유는 뭐 이거네 저거네 떠들고 있는 거를 10월 8일 날 국정원장이 네. 할 일 없이 자기도 다 이미 알고 있었고 처형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우습게도 이제 바로 다음 날이죠. 네. 북한에서 은하수 관현악단 방송이 나왔어요. 조국 창가라는 공연을 하는 방송이 나왔는데 지금 뭐 조국 창가는 북에서 네. 애국가에 준하는 노래로 그죠. 불려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야기한 주요 단원들이 뭐 안 나온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거의 뭐 이게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뭐 사실 하루도 안 돼서 밝혀질 내용을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지금 공식적으로 자기가 사실 확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이 북한에 대한 정보력이 거의 뭐 찌라시 수준도 못하는 거죠. 아니 네. 저는 진짜 남재준은 그 다음 날 어떤 뉴스가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2달 전의 일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본인이 아는 거는 국민들 누가 박근혜를 싫어하는지 네. 국정원을 싫어하는지 이런 거에만 지금 완전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그 있잖아요. 뭐라 그러니까 낚싯밥으로 글을 써서 올리고 거기에 댓글 단 사람들을 따라가서 옛날에도 무슨 글 썼는지까지 따라다니고 이게 최근에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재준의 모든 촉수는 북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사실이 무엇인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후에 어떤 정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누가 우리 정부를 싫어하는가 누가 나의 권력을 위태롭게 할 것인가 오직 이거에만 관심이 있고 북에 관련한 모든 정보와 이거는 찌라시건 믿음직스러운 그 채널 615의 정보건 그 유용 가치는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부에 대한 신의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북을 더욱더 미워할 수 있는 증오할 수 있는 어떤 것만 된다면 다 쓴다. 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북이 이것도 댓글 5,000개 넘었습니다. 네. 삽시가 5,000개 넘었는데 NLL 문제 관련해서 박근혜가 북에서 한 말 또 공개하겠다. 2002년이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한국미래연합 창당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방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이 이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이런 보수 진영의 발언을 공개해 버리겠다라고 경고한 건 한 지금 3번 정도 돼요. 근데 이번에 상당히 지금 이 수준에서 남쪽의 고위 인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고인에 대한 이런 최고 존엄을 우롱했을 경우에 다 공개해 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뭐 언급하면서 지금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 하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이 종북 대광랑극을 벌이고 있는 배후 조종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북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전문이 공개된 건 없지만 인터뷰로 나온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언급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했습니다. 뭐 가식이 없다. 그 다음에 뭐 거침없이 답변하는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북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려면 마주 앉아서 이권이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뭐 북한의 지도자인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당시에 이제 이런 발언들을 마구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요런 정도의 발언은 박근혜 자신이 쓴 자서전에도 그대로 담겨져 네. 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죠. 한나라당
분들이 가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 주된 내용으로는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뭐 야당 뭐 민주당이 해봤자 워낙 반발이 심해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데 네. 우리는 반통의 세력이 지지하는 당인데 우리가 하면은 저 지지 세력들까지 다 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네. 정상회담 아니라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합의해서 더 높은 수준의 합의도 할 수 있다. 믿어달라. 이런 수준의 얘기도 했었고요. 예전에 조중동이 제가 이제 진보정당 대변실에 있을 때인데 2006년에 하여튼 방북을 했어요. 진보정당에서 방북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좀 만경대인가? 하여튼 평양에 주체사상탑인가? 이거 정해진 관광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갔다고 조중동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베이징에 있는 기자들이 뭐 대표가 거길 갔네 마네 그러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 했었거든요. 2002년 박근혜 씨는 그보다 더한 곳도 갔습니다. 제가 압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제 남북 관계 좋을 때는 뭐 누구나 다 가서 이제 사실 북과 이제 서로 민족끼리 같이 잘 지내자 이렇게 얘기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발목 잡고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이 발언도 공개되지 않고 귀하게 대우가 됐으면 좋겠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분이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이 발언 또한 존귀하게 대접받아야 되고 남북 그 정상 간의 대화는 더욱더 귀한 대접을 역사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Hi, I am Myung-hee Baek, Kenneth Baek's mother. I am leaving to Beijing, China tomorrow in order to go to Pyongyang to see my son. I am very excited, but at the same time, I am also anxious. I pleaded DPRK to let me visit my son, and DPRK authorities granted my visit. I am planning to go to the Pyongyang on October 10th and will stay there for 5 days. 네, 영상으로 보셨듯이요. 11일 오늘입니다. 오늘 케네스베 모친께서 평양에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네. AP통신으로 먼저 보도가 됐고요. 남쪽의 언론들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재춘 씨도 이제 알겠죠? 네. 네. 속보로 떴습니다. 네. 네. 예, 북한에서 지금 케네스 배 씨가 있는 지가 한 11개월 정도 됐죠. 네네. 네, 이번에 이제 케네스 배 어머니가 평양에 도착해서 케네스 배를 만난다고 지금 배 씨의 여동생이 오늘 이제 보도가 난 겁니다. 지금 이제 아마 오전 중으로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케네스 배 모친이 이제 북한을 방문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 북한에서의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케네스 배에 이런 이제 억류된 인사들의 방북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거를 계기로 미국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열어줬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뭐 그런 이 모양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케네스베 석방과 관련된 보도가 또 있던데요. 네, 이제 국민일보에서 뭐 단독 보도했다라고 나왔는데요. 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네. 제목은 그런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국이 네네. 케네스베 석방할 때 사실 이제 이 법 집행 비용을 원래 이제 계속 이제 석방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이제 지불을 했었는데 그걸 지불을 재무부에서 반대해서 이게 이제 막혔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국무부에서는 석방을 해야 되니까 돈을 좀 달라 집행할 수 있게 뭐 네. 보석금이랄까 이런 걸 좀 달라라고 그렇죠. 재무부에 요청을 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는 못 준다 네. 이런 거죠. 이유는 이유는 이제 북한에서 3차 핵실험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주도로 유엔 결의안 2094호를 통과시켰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대량의 현금이 유입되지 말게 지금 결의안이 나왔는데 그거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재무부에서 이제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무부에서 엄청 당황을 한 겁니다. 네. 북에 이제 이미 다 약속을 해놨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로버트 킹의
방북이 취소된 거를 비난하는 성명을 못 냈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네. 대량 현금의 유입을 금지시킨 유엔 결의 2094 때문에 네. 못한다. 할부로라도 내게 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또 미국이 디폴트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재무부에서는 또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어디 거기 돈을 갖다 줄 수 없다 이랬는 줄 알았더니.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범죄자를 빼놓으려면 보석금 내야 되잖아요, 당연히. 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케네스 벨을 석방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북한이 지금 미국의 뭐 유엔이라는 큰 틀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이제 금융 조치를 해제해야지 케네스 벨을 지금 빼내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의미를 주는 기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북이 지난 런던 회담에서 비핵화뿐 아니라 정치 군사 경제 대화 재개를 하자 이러고선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번에 만난 게 지금 이제 또 새롭게 기사가 났습니다. 예. 그때 당시 이제 회담에 참가했던 조엘 위트 개건 연구원이요. 북한의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적인 비핵화 이외에도 정치, 군사, 경제 4개 분야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정치는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는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중지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은 경제 제재를 완전히 해제한다라는 이제 이런 협의를 동시에 진행을 해야지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북한이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북은 지금 미국과의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대화를 국교 정상화, 평화협정, 경제제재 해제 뭐 이렇게까지 또 보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높은 상당히 수준의. 높은 수준이죠. 예. 네. 그렇다면은 그간 북미 사이의 대화의 걸림돌로 존재했던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네. 뭐 그에 대한 언급도 네. 있나요?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사실 이제 미국에서 계속 내걸고 있는 명분입니다. 네. 뭐 예전에 229 합의를 북한에서 깼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으로서 이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핵 프로그램 중단하라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위트 전 담당관에 의하면 이미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정도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가지나 뭐 IAEA 사찰단 수용 정도는 뭐 충분히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라는 지금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북한과 미국과의 입장이. 미국은 이거를 전제 조건으로 지금 대화에 내걸고 있는 거고, 북한은 대화를 시작하면 이 정도 뭐 걸림돌쯤이야 뭐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네. 보면요. 저는 이제 뭐 대화가 본격화되면 자 이제 전제 조건인지 이것이 대화를 시작한 초기에 이루어지는 건지에 대한 경계가 분명히 모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케리 국무장관의 불가침 조약 발언의 충격파가 한국 언론에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존 케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 북이 비핵화를 결심만 한다면 평화협정, 뭐 불가침 조약, 정통성 있는 협상을 맺을 의사가 있다라는 이제 굉장히 그런 얘기를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자기 스스로 이제 했습니다. 했죠. 예. 이 내용이 이제 한국의 보수 진영에 엄청난 충격파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이제 김영란 상임위원장이 여기에 뭐 화답하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포기한다면 이 평화 조약을 언제든지 맺을 수 있고 주한미군도 철수를 뭐 가능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북미 간의 사전 조율이 된 이 정도 수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미국은 불가침 조약 얘기를 했는데 평양에서 답변은 사실 평화협정으로 대답을 한 건데요. 네. 근데 미국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한다고만 하면은 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언급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보수 진영을 달래기 위해서 주한미 대사관에서 이상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부정하는 언급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기존의 정책을 그냥 단순히 재강조한 거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거 이제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이 발언한 거를 사실 정정을 하려면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한미 대사 거기서 대변인이 여기에 대한 첨언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양새죠. 이거는 사실 이제 한국의 보수 세력을 달래기 위한 이런 언급이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한국 보수 세력이 좀 안심이 안 됐나 봅니다. 네. 삐라를 50만 장이나 뿌린 걸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언론들도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캐리 장관의 불가침 조약 발언이 지금 이제 뭐 캐리 장관과 백악관 강경파 간의 불협 화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에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한 이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내 강경파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 이제 국방정보국 선임 분석관 지낸 뭐 브루스 벡톨 뭐 교수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따면서 거기서 이제 지금 캐리 장관의 불가침 조약 발언에 대해서 어리석은 발상이다라는 미국 내 비판 여론을 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어요. 뭐 한국 정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제 북한의 진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비핵화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지금 이제 외교가 내에서도 뭐 캐리 장관의 발언의 전략적이지 못하라는 비판을 막 하고 있을 정도로 캐리 장관의 불가침 조약의 발언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보수 신문은 이거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뭐 미국 내에서 하나의 통일된 의견이 아닐 거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 정부 내에서도 이거 자체를 이제 부정하고 비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펙에서 확인했겠네요 오늘. 네. 네. 오늘 오전에 존 네. 캐리 국무장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한 1시간 전쯤에 만난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지금. 그거 진심이냐? 네. 이러고 아니면 오보냐? 네, 불협화음이 있냐? 이러고 물어봤을 거 한 아닙니까? 2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또 네. 이례적으로 지금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이제 이 캐리 국무장관이면 굉장히 중요한 인사 아닙니까? 그럼요. 이런 인사들을 만나면 다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청와대에서 이 환담 직후에 수행 기자단에게 캐리 장관과 환담에 대해서는 내용이나 진행 시간 일절 공개 않기로 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군요. 네, 과연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거를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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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의 궁금함은 풀리지 않았는데 박근혜의 궁금함은 풀렸기를 바랍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자기 눈만 가린다고 지금 뭐 대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 눈 가리고 아무리 허우적해봤자 지금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루빨리 깨달아야지 스스로의 마음도 편하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통일과 인권을 위해서 한생을 바치셨던 홍근수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10월 7일 영면에 드셨습니다. 오늘 마석 모란공원에 모셔지는데요. 어제 주권방송이 고인의 빈소를 찾아서 고인을 따라서 미국에서 인권운동을 계속하고 계신 따님과 만났습니다. 평생 자주통일과 인권을 위한 십자가를 지셨던 홍근수 목사님 함께 따님과 함께 배웅해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버지 글쎄 평생 하신 활동을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제 평화 통일 운동을 제일 중점적으로 이제 하셨고 또 교회 안에서 이제 그 교회 개혁 쪽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아주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 역할, 동생 형 역할도 하셨어요. 식구들 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기에 가서 되게 많이 편찮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앞으로 저희가 아버지 뜻을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자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식구들이 좀 흩어져 있어요. 불란서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그래서 다 모일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특히 미국에서 학교 다니느라고 그래도 서투른 한글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할아버지한테 보내드렸고 돌아가시 전에 그걸 다 읽어드렸습니다. 글쎄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지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직도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던 평화나 정의나 통일이나 그런 과제들이 아직 갈 길이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쪽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소박한 이웃 사랑이나 이렇게 좀 하여튼 어떻게 잘 이어나갈지 조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